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백트래킹 7번째 N과 M 5번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과 M 문제는 유사한 문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풀어보시다가 잘 안되는 것만 풀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개의 자연수와 M이 주어졌을 때 길이 M인 수열을 모두 구하는 이 조건은 똑같고요. N개의 자연수는 모두 다른 수이다 해서 네, 요게 숫자가 아니라 주어지는 숫자를 사용하는 요 부분만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제 녹화 기준으로 보면 오랜만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풀이해야 되느냐. 자, 백트래킹은 기본적으로 네, 가능한 하고 모든이 이제 키워드죠. 가능한 네, 모든 경우를 처리해서 네, 거기에서 네, 정답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단순한 출력이지만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트리 형태, 상태공간 트리 또는 그냥 트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를 만드는 거고요. 트리를 만들 때는 동그라미 안에 어떤 한 단계씩 또는 정해진 방향으로 증가하는 규칙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때의 n, 이 n은 종료 조건을 맞출 수 있게 정하시면 됩니다. 항상 n이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종료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m개를 골라서 수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선택한 네,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걸 n으로 잡으시면 사실 종료 조건에 딱 어울리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상위에서는 네, 뭐 선택한 개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네, 자, 9871이라는 숫자가 있죠. 네, 그러면 네, 여태까지는 그냥 뭐 n에서 고르는 거였지만 지금은 한번 그려보면 네, 뭐 리스트라는 변수가 될 거고 네, n이 4개짜리가 되겠죠. 네, 인덱스를 하나씩 0, 1, 2, 3 여기에 들어있겠고요. 자, 다만 여기 공통으로 중복되는 수열은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증가되는 순이고 이러니까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써보면 1, 7, 8, 9 이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숫자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 0번 인덱스에 있는 숫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1번 인덱스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반드시 일반화가 필요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여기다 3이라는 숫자를 대뜸 쓰면 네, 나중에 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된 변수나 이런 걸 사용해서 네, 일반화 시켜서 표시해 주셔야 되겠다. 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요, 이제 선택한 숫자가 한 개가 됐죠. 골랐잖아요. 예, 여기에도 물론 다 동그라미를 그리겠지만, 그럼 거기서도 0번째 숫자, 1번째 숫자, 2번째 숫자에서 네, n-1 숫자까지 선택을 할 겁니다. 0을 고르고 또 0을 고를 수 있느냐? 안 되죠. 하지만 다 똑같은 재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를 빼고 그릴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이 생긴 놈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 즉, 여기서 이걸 선택하는 게 가능하냐? 네, 이 선택이 가능해? 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위해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쓴 네, 만약에 비지티드 배열 같은 걸 사용한다면 그렇죠? 이 숫자를 선택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중복 체크하는 용으로 비지티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쭉 가서 종료 경우를 좀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m개를 고르는 거니까 n-1개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네, 인덱스 0번부터 n-1 중에 고를 거고요. 네, 그러면 m개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네, 종료하는 부분이고요. n이 네, m이랑 같아지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우린 단순히 출력이지만 여기서 많은 경우에 네, 정답에 대한 네, 처리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만드는 거예요? 네, 요 함수 하나를 만드는 거다.
네, 이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최상위에서 불러주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만드는 와중에 짜주면 되는 거죠. 자, 무조건 n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파라미터를 넣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n 플러스 1로 발전시켜서 무조건 요 시점에 정답 처리하는 걸로 기초를 닦으시고, 나중엔 이게 뭐 사선이 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요 기본 유형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를 짜는 거고요. 들어가면 종료 조건을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들어와서 종료 조건이 되면 끝내는 거고, 아니면 하부함수 호출하는 거니까. 자, 종료 조건 n이 m개만큼 골랐다면 네, 종료 조건이죠. 네, 오랜만이라 좀 길게 적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은 네, 요런 요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전에도 뭐 answer 네,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막 추가를 해줬었죠. 네. 네, 굳이 여기 뭐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끝내는 거예요. 사실 종료 조건이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답에 대한 처리를 넣을 수 있고, 지금은 그래 정답에다가 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요 숫자 리스트를 추가해 주자. 자, 걔를 리스트가 있으니까 템프 리스트 이런 이름으로 그냥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선택해서 넘겨줬다면 나한테는 있겠죠. 선택해서 넘겨줬다면 나도 선택해서 그걸 더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하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템프 리스트 같은 걸 하나 넘겨준다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위에서 붙여 만들어진 리스트를 내가 앤서에다 어펜드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종료 조건 관계된 처리를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부함수 호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0부터 n-1이니까 자, for 네, 열쪽으로 가서 제가 J라고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0부터 n-1까지. 자, 이거는 하부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중복이 안 되잖아요. 네, 중복을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저녁에 리스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네, append pop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그 BETD 배열도 같이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속도 비교는 앞쪽에서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전 문제들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제일 빠른 BETD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자, 0이다. 즉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다른 데처럼 그냥 미방문, 미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잊지 말고 반드시 얘를 사용으로 바꾸시고, 끝나면 반드시 원상 회복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죠. 자, 그리고 DFS 무조건 n 플러스 1이죠. 네, 근데 뭘 더해주면 돼요? 내가 받은 T 리스트에다가 내가 선택한 J에 들어가 있는 숫자, J가 만약에 1이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J를 추가해서 T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숫자를 T 리스트에다 계속 추가해서 넘겨주는 거고, 종료 조건이 됐을 때 그 값을 append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0, 1 선택했다면 1, 7이 될 거고, 0, 2 선택했다면 1, 8이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박스를 이렇게 쳐서 결국은 우리 백트래킹에서는 요 하나를 짜는 거다. 다시 한 번만. 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종료 조건을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답 처리 요 라인에서 하자. 그리고 하부 함수를 호출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트리로 잘 그려 놓으신다면 필요한 파라미터만 추가해 나가면 사실 짜 나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서 제출을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입력받아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받아서 sort를 부르셔야 되겠지만, 입력받아서 아예 sorted로 정렬을 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DFS 최상위를 부르면 되는데 BETD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BETD는 0을 n개
그림 요대로 보고 해주시면 되겠죠. n개만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TFS 함수를 호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는 무조건 0을 부르는 거고요. 그때 t리스트는 현재 아무것도 없죠. 빈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부르면 다 호출하면서 answer에다가 결국은 다 추가하겠죠. 그럼 끝나고 나서 for answer를 있는 거 하나씩 꺼내서 네, answer도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answer도 빈 배열로 만들어주고요. answer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걔를 출력을 해주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DFS 안에서 출력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디버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요 answer나 이런 거를 걸어 놓고 중간에 상태를 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게 디버깅은 힘들어도 지금은 모아놓고 나중에 몰아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n과 m 끝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오타를 최대한 안 내고 안 들으시면 되겠죠. 자, m이 되면 이건 종료 조건이에요. 끝내야 돼요. 그런데 끝내기 전에 answer에다가 t리스트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종료 조건이 되고, 종료 조건은 n에 관련된 형태가 됩니다. 그 n은 뭐였느냐? 선택한 숫자 개수가 m개가 되면 사실은 끝내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종료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자, 나머지는 하부함수 호출 부분이 되죠. 자, for j가 0부터 n 전까지. 만약에 visited j가 0, 즉 사용하지 않은 숫자. 사용 표시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무조건 n 플러스 1 t리스트 더하기 리스트의 j. 여태까지 점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시켜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출 한번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고요. 확인해 보면 결국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어떻게 풀어 쓰느냐, 요걸 어떻게 풀어 쓰느냐가 제일 처음에 전개해야 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중복 이쪽으로 뻗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뭐 중복 배열로 할지 아니면 어떤 함수를 할지 if문으로 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고요. 정답 처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